사업을 진행하셨는지 우리 함영자 사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함영자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고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강의에 되게 진짜 주저하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부탁해서 제가 한 번에 오케이 했습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해가 왔고, 어떤 마음이고, 사업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좀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해주신 장영옥 그룹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인재가 많은 그룹 메가스타에서 사업하는 뉴스킨 사업가 함영자입니다. 부르겠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그래서 살림을 진짜 잘 살았던 현모양처로서 살고 있을 때 50대가 되었을 무렵에 애들은 다 크고 그 다음에 약간 갱년기가 올 쯤에 되게 우울증 비슷하게 갱년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된 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나만의 일에 대한 바람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우리 때는 결혼하고 나면 직장 생활을 못 했거든요. 여자들은.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나도 공인중개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실장으로 들어갔었고요. 한 1년 정도 실장으로 있다가 제 사무실을 차려서 6년쯤 할 쯤에 뉴스킨을 만나게 됩니다. 콜드로 오신 저희 스폰서님으로 인해서 만났는데요. 제품을 한 8개월 정도 쓰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다시 이제 부동산이 잘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부동산 할 때, 월 1,000만 원 이상은 훨씬 벌었었고요. 그래서 더 크게 하고 싶었어요. 얽매에서 일하는 거 실장도 좀 많이 두고 크게 하고 싶어서 강교 신도시 쪽으로 옮기려고 할 무렵에 2달 정도 텀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스폰서님이 강의장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은 절대 안 한다고, 저는 화장품 파는 거 못합니다 했는데 강의를 한번 들어달라는 스폰서님의 부탁으로 그때는 오리센터가 있었어요. 오리센터 강의를 듣게 돼요. 강의를 듣게 됐는데 제가 충격을 먹은 게 뭔가 하면 저희 사무실에 오는 저희 스폰서님이 그냥 화장품 파는 아줌마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사장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아니 한 6, 700 정도, 그때 저희 스폰서님 에메랄드였거든요. 그 정도 버는 수입이라고? 그리고 저는 제일 놀란 게 보상에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저 말이 사실이라면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근데 저 사업한다 소리 절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어디에 있나 하니까 선릉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안 보입니까? 네. 그럼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 2달 정도 듣고 나니 부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없고 그냥 이 사업을 안 하면 후회하겠다는 생각에 그냥 부동산 그때 계약을 해놨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제가 뉴스킨을 선택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택한 게 지금에서 또 돌이켜보면 그 선택이 저한테는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고 지금도 미래의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열정을 잃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저입니다. 제가 강의를 들을 때요, 이 표 한 장으로 제가 진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뭔가 하면 에이지락 알스키어다가 오픈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어갔는데 이 알스키어드 강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나이가 제가 50살이 넘었잖아요. 그죠? 50살이 넘으니까 나이 들어감에 대기가 하고 그다음에 몸이 변해가는 거에 그런 약간의 우울감이 있었는데 셰프를 젊게 92% 젊게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이 어떻겠어요? 저거는 50대 이후에는 진짜 드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겠고 저거는 딴 거는 몰라도 저것만큼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된 게 사실 알스케어드 때문에 그랬거든요. 보상과 알스케어드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꽂히게 된 케이스입니다. 왠가 하면 그때도 저는 좋은 걸 많이 먹고 있었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영양학과 항노화 같은 제품을 먹고 있었지만 유전학 제품이 포함된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스케어드 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 에이지락이라는 게 18년 동안 독점을 했고 그다음에 특허가 있고 이런 제품이 나온다고 하니 이거는 독보적인 제품이고 이 제품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9월 달에
LY 동의서를였는데 알스캐드가 그때 10월 달에 오픈이 됐었거든요. 그때 오픈됐을 때 제가 진짜 많이 팔았어요. 진짜 하나도 팔 줄 모르는데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그때 그 2만 포인트 했거든요. 요즘 2만 포인트 하면 거의 1,000만 원일 텐데 그때 제가 340 얼마를 받았어요. 첫 커미션을. 그래서 이 일은 되는 거다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소비자 한 명 없이 시작해가지고 알스캐드 때문에 소비자를 이게 만들게 됐거든요. 그때 드시던 분들이 아직도 지금 드시고 계시거든요. 알스캐드를. 그래서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강의를 듣고 여지까지 해가 오면서 사업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 원칙이 뭔가 하면 꿈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의 원칙이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장사 아니고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 해야 되겠다는 게 뭐였는가 하면 기본에 되게 철저해야 될 것 같고 나 자신을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만남의 기회를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속 반복해야 되는 게 이 첫 번째 사업의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뭐든지 노력도 했었고요. 그 원칙이, 그 기분이 뭔가 하면 사장님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기본을 지키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 그죠? 사람이 살아가면 사람이 도리를 하는 게 제일 어렵듯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는데 사업에도 기본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항상 우리 뉴스킨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기본은 이런 거였어요. 항상 나를 점검하고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항상 나를 점검한다는 거는 뭔가 하면 어제보다 나인 거예요. 딴 사람이 뭐 핀이 어떻게 하고 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어제보다 오늘의 나, 그저께보다 오늘의 나. 내가 항상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내가 더 젊어지고 내가 더 긍정적이고 내가 더 딴 사람을 수용할 줄 알고 어제보다 내가 더 마음이 커지고 많은 사람을 담을 줄 아는 그게 저는 뭔가 하면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점검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모든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시스템을 참여해야 되거든요. 뭔가하면 시스템 참여는 내가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면 선배 사장님들이 시스템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시스템 참여를 잘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에 들어가는 두 번째였어요. 이 시스템 참여를 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내가 배운 걸 가르쳐야 되는 게 이 사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뭔가 하면 프로모션, 우리 해마다 프로모션과 ARO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 프로모션을 잘 활용해야만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프로모션 때는 누구나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10년 전에 한 사장님이나 20년 전에 한 사장님이나 안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사장님이나 똑같이 배우는 거거든요. 신제품에 대해서는. 그럼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 프로모션에 집중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전달하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그때는 리크루팅을 위한 도구인 거예요. 프로모션이 있을 때는. 그리고 꾸준한 ARO는요, 고객 관리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제품이거든요. 우리 제품이 ARO 때문에 고객 관리가 되거든요. 한 명의 ARO 고객이 처음에는 빈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전 제품을 다 쓰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걸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거는 잘해야 되겠고 매출 리크루팅을 통해 고객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객 관리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ARO도 점점 높아가고 소개하는 비율도 엄청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이 네 가지가 진짜 이 사업에 저는 본인이 해야 될 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잘하고 있으면 내 매출, 그다음에 나의 행동,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시스템에 참여하고 이런 게 다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 나가면 매일 출근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출근 개념이 시스템 참여거든요. 그 시스템이 월화수목금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이 시스템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참여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사업을 시작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원칙의 세 번째는 맥을 잘 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스템 참여하면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것도 배우지만 이 시스템 참여를 잘 해야 되는 게 적극적인 동기부여거든요. 왠가 하면 누가 이렇게 해봐 한다고 내가 막 이게
맨홀처럼 빠졌을 때, 침체가 올 때, 동기부여는 절대 딴 사람이 이끌어주지 않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들고 올라와야만 그게 진짜로 내가 그걸 들고 더 다음에 다지는 계기가 되지, 남이 이렇게 해봐 했다가는 다시 또 침체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한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시스템 참여하면서 내가 그냥 맨홀처럼 빠질 때, 내가 기운이 없어지고 침체가 될 때는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동기부여를,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품교육 참여는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나를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게 제품교육이거든요. 그거 들어보면 뉴스킨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뉴스킨의 전문가가 되면 되고요. 또 파마엑스에 관심이 있으면 파마엑스의 전문가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갈바닉을 잘하면 갈바닉의 전문가면 되어도 이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교육을 할 때는 파트너도 진짜 참여를 시켜야 되고, 나부터도 계속 참여를 해야만 되는 게 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왠가 하면 제가 파트너들을 많이 떠나보내보고 또 다시 사업을 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시스템에 놓지 않는 파트너는 처음에 엄청 포인트는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결국은 떠나가요. 왜? 처음에는 스폰서가 도와줘서 하지만은 자기가 전문가가 안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스폰서도 딴 이제 신규 파트너한테 가다 보면 계속해서 못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전문가가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소비자 교육도 시켜야만 제품이 나가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나중에 포인트가 많이 해도 중국음에도 차츰 끊기면서 사업을 그만두는 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참여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된 사업자든 1년 된 사업자든 한 달 된 사업자든 진짜 이게 시스템 참여한 거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기분 중에서도 기분 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9코어를 하든지 10코어를 하든지 10코어를 시작하고 10코어를 마무리하든지 9코어를 시작하고 9코어를 마무리하든지 뭐 2코어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그게 사업에 진짜 맥을 잘 잡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을 만나면 4주 관리, 8주 관리는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왜인가 하면 4주 관리가 안 되면, 4주 관리, 8주 관리가 안 되면 ARO를 걸 수가 없어요. 이게 고객들도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루미스파가 한 대가 나가도 있죠. 고객을 한 10분 정도 만나야 매니아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업자는 잘 써요. 이게 좋고 각질 정리도 되고 이거 아니면 안 되고 하지만 이게 습관이라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20년, 30년 된 습관을 우리가 단 몇 분으로 어떻게 고쳐줘요? 가서 또 말하고 또 지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다 보면 진짜 10분 정도 만나야 루미스파도 계속 잘 쓰고 젤이 계속 정규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파트너들한테 이야기해요. 진짜 매니아를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특기 기계 있잖아요. 갈바닉, 그 다음에 루미스파, 부스트 이런 거는 10분 이상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고객은 완전히 매니아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개오잖아요. 오히려 원칙을 가지고 하라, AR을 꾸준히 해라, 프로모션을 활용하라, 그리고 석세스 트립에 적극 도전하라 하잖아요. 여기까지가 사장님들이 개개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잘 되어야만 나중에 내 파트너를 교육시킬 수도 있고 또 담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고민됐던 게 뭔가 하면, 저는 잘할 수 있는데 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팀이 만들어져야만 레버리지가 일어나고 하잖아요. 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꾸준히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뭉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루비 됐을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힐링데이를 했거든요. 근데 힐링데이를 하면서 꾸준히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처음에 힐링데이를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식사만 했어요. 마감하고 나서 첫째 주 수요일, 항상 그렇거든요. 저희들은 첫째 주 수요일 날, 그날 하루는 힐링데이예요. 그러면 식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밥만 먹고 가시는 분, 차도 안 드시고 가시는 분, 그날은 시간 빼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음 달 계획하고 목표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하면, 해본 데서 경험이 나오잖아요. 힐링데이를 좀 먼 데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기 시작한 게 산행이거든요. 산행이고, 산행은 매달은 못 가지만 저희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갔거든요. 산행을 가면 이점이 뭔가 하면
제가 산행 가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처음에는 투덜대요. 파트너들이. 뭔가 하면 멀리 간다고 하면 차편은 어떻게 가야 되고 멀리 가면 하루 종일 빼야 되는데 애가 있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못 오시는 분은 못 오시고 이거는 힐링데이인 우리는 이거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어쨌든 참석하시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만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멀리 가가지고 땀을 흘리고 산을 타잖아요. 산을 타면서 되게 끈끈해져요. 같이 땀 흘리고 내려왔어. 힘들지만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나고자도 없이 다 같이 올라가고 정상까지 올라가다 보면 가는 도중에 이렇게 사업도 이렇게 정상만 보고 가는 거구나. 이것도 느끼는 분이 있고요. 내려와서 또 같이 막걸리 한 잔 먹고 밥 먹고 하면서 또 더 끈끈해지는 것도 있고 멀리 가니까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있는 거예요. 그 가서 저희들이 뭐 하는가 하면 저는 항상 5천 집이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 시상을 해요. 한 번도 한 달도 진짜 그런 적이 없거든요. 왠가 하면 이는 시상이 있어야만 파트너들이 조금이라도 더 뛰려고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다음 달에도 내가 해야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5천 집이 시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다음 달 자기가 꼭 할 수 있는 목표를 이제 계획을 해요. 계획하고 또 어떤 걸 시키는가 하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그냥 스폰서의 장점을 이야기해요. 자기 직계 스폰서. 그 다음에 또 그분은 파트너의 장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긍정적으로 진짜 바꾸기 위해서 했던 거였거든. 근데 이게 효과가 엄청 좋았어요. 왠가 하면 스폰서의 장점만 이야기해야 되니까 단점은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스폰서의 장점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 달에 가면 뭘 하는가 하면 스폰서에게 바라는 점 한 가지, 파트너에게 바라는 점 한 가지. 근데 이걸 말을 바꿔서 그렇지 스폰서에게 바라는 점 한 가지가 뭐예요? 스폰서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스폰서님이 이렇게 안 되니까 이걸 한 가지만 해주세요. 파트너가 이게 안 되니까 이거 한 가지만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조금만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단점인데 단점이 아니고 바라는 거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소통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산행을 다니고 계속 하면서 너무 끈끈해졌거든요. 스폰서 눈빛만 봐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파트너가 말 한마디만 딱 해도 이 파트너가 뭘 말하는지 아는 소통이 너무 잘 되는 팀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 힐링데이를 하면서 너무 요즘은 되게 좋았어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 갔다가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되게 투덜대던 파트너들도 이 산 가는 걸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되게 강조하는 거, 팀워크에서 강조하는 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자. 왜냐하면 상대편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운한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안 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자.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파트너들이 이걸 배웠으면 좋겠고 왜 안 나오지? 왜 이걸 못하지? 왜 행동을 안 하지? 이럴 때 저 자신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하명자, 너 진짜 저 친구를 원하는 거야? 저 파트너를 원해서 그런 거야? 네 욕심이 깔려 있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제가 파트너에게 강력하게 말 못하던 그런 거 뭔가 하면 그는 모르지만 은근히 내 욕심도 깔려 있었더라고요. 저 파트너가 잘해주면 내가 핀이 갈 건데 저 파트너가 잘해주면 내가 포인트가 높아서 커미션이 더 많아질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너 진짜 그거 파트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거야? 할 때 그게 진짜 파트너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제가 하나도 꿀림이 없이 있죠.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팀원들한테 자꾸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면 사장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라. 사장님 욕심이 깔려 있는지 파트너를 위한 건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좀 키워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팀워크의 중요성을 이렇게 하면서 산행을 갔는데요. 되게 좋죠, 사장님들. 제가 이 산행을 올려놓은 거는 뭔가 하면 이게 자랑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사장님들이 이 산은 꼭 한 번 다음에 팀원끼리 한번 가봤으면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이 첫 번째 산은 뭔가 바랑산이에요. 바랑산은 산 못 타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요. 이기는 겨울에 가면 되게 좋은 산이고요. 가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거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한 3km 그냥 데크길을 걷는 거거든요. 중국숲길인데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갔다 오면 되게 끈끈해질 거고요. 이 두 번째는 가을에 가면 엄청 좋아요. 하담숲이에요. 사진 가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지만 하담숲 가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건 엄청 좋거든요. 그 다음에 간 거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만 올려놨어요. 이 가면서 엄청 끈끈해지거든요. 사람들 되게 많죠. 부부도 같이 갈 수 있고요. 여기는 뭔가 하면 진안 마이산이에요. 마이산은 벚꽃 필 때 가면 엄청 이뻐요. 진짜. 벚꽃이 거의 4km 구간이 벚꽃이거든요. 그 걸어가면서 많은 이야기하고 마이산 올라갈 때도 한 2km 올라갔는데 되게 재밌어요.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는 산이거든요. 그렇게 올라갔다 오시면 이 앞에 가면 먹거리도 되게 맛있는 데가 싸고 맛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제가 올렸고요. 여기는 어딘가 하면 덕유산이에요. 덕유산 갔을 때는 저 서투리 그룹하고 저 만났었는데 사장님들 그때 덕유산 왔을 때 저희들도 갔었거든요. 덕유산 갔다가 이때 이제 새해에 항상 우리는 이게 눈 오는 산을 가거든요. 새해 다짐도 하고 그다음에 막년의 겸 신년의 겸 이렇게 가거든요. 덕유산에 갔을 때고 여기는 어딘가 하면 원주 소금산이에요. 소금산도 안 가봤어요. 사장님들 티먹길이 가기에 너무 좋거든요. 여기는 가을에 가도 좋고 봄에 가도 좋고 여름에 가도 되게 좋은 게 이게 소금산이에요. 소금산 가면 한 걷는 구간이 한 6, 7km 돼도 이게 출렁다리도 엄청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출렁다리가 있거든요. 여기 가서 이제 한 바퀴 돌면서 팀워크하고 다지는 것도 엄청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힐링데이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장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리더라면 명심해야 할 지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따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혼자도 선릉이 엄청 많이 다녔었거든요. 파트너 한 번도 안 놓을 때. 근데 뭔가 하면 저는 끝점을 정하고 될 때까지 실행하는 리더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며 실천하는 리더가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리더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그룹장이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두 다 큰 그룹을 이끌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보다 목표에 집중하는 리더가 저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없을 때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문제는 어디에서나 일어나요. 뭐 오늘도 문제가 있고 내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문제보다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거든요. 그 다음에 리더라면 스스로 동기부여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리더가 저는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사장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리더라면 아마 파트너하고 소통도 엄청 잘 될 것이고 먼저 앞에서 이게 끌고 가는 리더는 아마 파트너들이 그냥 보고 따라오거든요. 우리는 다 같이 저도 이런 리더가 되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고 이런 리더가 된다면 사장님들 파트너하고 소통도 엄청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업에 오면서 제가 항상 이 지침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2023년도에 목표가 있었어요. 제가 그 여행 가면 석세스 트립 달성했다고 이 강의를 해달라 해서 제가 이걸 였는데요. 제가 2023년도에 저희 목표가 뭔가 하면 상반기에 석세스 트립 달성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서클에 BR 20명 달성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파트너 8명과 함께 석세스 트립 달성했는데 제가 이 달성했을까요? 저 다 못했는데요. 근데 2개는 달성했어요. 석세스 트립 달성했거든요. 달성을 축하한다고 카톡이 왔었어요. 그거 뉴스길몰에 딱 들어가면. 그래서 이거는 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BR 20명 한다 했잖아요. 근데 전체 BR이 2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개는 달성을 됐는데 나머지 8명과 석세스 트립은 달성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달성 못해도 저는 좋습니다. 또 도전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목표를 가지면 사장님들의 목표는 어쨌든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제 목표가 뭐였는가 하면 2024년대 석세스트립 무조건 저는 달성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BR 20명은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지금 그 BR이 다 살아있지는 않고 투잡이고 그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걸 목표를 이루 보니까 목표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루어야 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올 수 있는 원동력은 저만의 또 뉴스키는 꿈이 있잖아요. 저만의 목표가 있고 그 믿음이 저는 된다고 확실하기 때문에
저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사장님들도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오늘 이 자리지만 내가 꿈꾸는 미래의 자리도 그때 또 가면 그 미래 10년 뒤에 제가 가면 또 오늘 이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꿈꾸는 목표에 진짜 절반도 안 왔지만 저는 이 꿈을 계속 꿀 것이고요. 시니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이 일이 뉴스킨 일이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같이 꿈꾸고 같이 이루어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